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병원 갈 때마다 자식들 차 얻어 타고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혼자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제 돈으로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했는데 이제 필요한 말은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서 자꾸 자식들한테 미안해져. 병원비, 생활비, 언제까지 손 벌리고 살까?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먼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건강도 안 좋고 외롭기까지 해서.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문제들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10억, 20억, 아이 하나 키우는데 월 200만 원. 젊은이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까지 의존한다. 그럼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해야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70세 김혜자 씨. 이분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생활비 부족하면 아들한테 전화하고 병원비 나가면 또 아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그 순간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구나. 바로 그날부터 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자 씨가 한 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첫 달에는 가계부부터 시작하셨어요. 커피 한 잔 3,000원까지 모든 지출을 꼼꼼히 적으셨거든요. 한 달 후에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쓸데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하면서요. 둘째 달엔 본격적으로 지출 정리에 들어가셨어요. 안 보는 케이블 채널 해지하고 안 먹는 건강식품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월 15만 원이 절약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달엔 수입을 늘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집에 있던 금반지, 안 쓰는 가전제품들을 정리해서 팔아보니까 3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을 적금에 넣으시고 매월 나오는 이자로 작은 용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1년 후 혜자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 손자들한테 용돈을 줘요. 아들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 엄마가 이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야 하고 웃으시죠. 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말할 때도 당당해지고 자식들도 더 편해하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후회돼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독립만으로는 부족해요.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큰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진짜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박영호 씨는 부인이 먼저 가신 후 3년간 집에만 계셨어요. 하루 일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TV 켜고 점심 대충 때우고 낮잠 자고 저녁에 또 TV 보고 잠들고 이게 사는 건가 싶으셨대요. 자식들 전화 받는 게 유일한 대화였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짧게 끝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영호 씨는 매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바쁘다고 하세요. 영호 씨가 바뀐 건 아주 작은 계기였어요. 동네 복지관을 지나가는데
노인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현수막을 본 거죠. 나도 배워볼까 하는 마음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그런데 함께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배운 걸 서로 물어보고 어려운 건 함께 해결하고 6개월 후 영호 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을 다른 어르신들보다 더 잘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영호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톡에서 사진은 어떻게 보내죠? 영호 씨가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 지금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복지관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경제적 독립도 했고 외로움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해, 병원에만 의존해서 살아야지 뭘. 정말 그럴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4세 이순자 씨는 약통이 밥통보다 컸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도 넘었거든요. 병원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걸리고 한 달 병원비가 40만 원씩이나 나오고요. 내가 언제까지 병원만 믿고 살아야 하나. 그때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순자 씨가 시작한 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혈압, 혈당, 체중을 재고 하루 동안 먹은 식단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패턴을 관찰하셨죠. 아, 내가 화낼 때 혈압이 오르는구나. 빵을 많이 먹은 다음 날 혈당이 높아지는구나. 그 다음엔 식단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짠 것, 단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밤에 먹던 야식도 서서히 끊어나가셨죠. 운동은 정말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집 앞 공원에서 2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명상도 해보고 책도 읽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진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6개월 만에 순자 씨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루 약 5알로 줄었고 병원비도 월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순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식들도 이제 걱정보다는 자랑스러워해요. 김혜자 씨, 박영호 씨, 이순자 씨,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막막하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거든요. 혜자 씨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달에는 현실 파악부터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 버스비까지 모든 걸 적어보세요. 처음엔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나 싶으실 텐데
한 달 후 보면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 달엔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가세요. 3년 이상 안 쓴 물건들을 다 꺼내 보시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것, 기부할 것, 버릴 것으로 구분해 보세요. 어머, 이런 게 집에 있었나 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달엔 수입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정리해서 나온 돈으로 적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매월 조금씩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경제적 기반을 다졌으면 이제 건강을 챙겨야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병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 되는 방법. 순자 씨처럼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도 3단계로 접근하세요. 첫 번째 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혈압과 체중을 재고 공책에 기록해 보세요. 언제 수치가 높아지는지, 언제 낮아지는지 패턴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달엔 생활 습관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세요. 음식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시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밤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결과가 보일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돈도 해결하고 건강도 챙겼으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어요. 바로 외로움 문제입니다. 혼자서도 충실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진짜 독립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호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외로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도서관,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씩 찾아가 보세요. 그 다음엔 온라인 세상에도 조금씩 발을 담그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요리 배우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리든 바느질이든 인생 경험담이든 뭐든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혹시 할 게 너무 많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처음 보면 정말 많아 보여요. 가계부도 써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새로운 활동도 찾아야 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가계부만, 내일은 집 정리만, 모레는 혈압 재기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김혜자 씨, 박영호 씨, 이순자 씨, 이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나는 늙어서 이제 쓸모없어졌어. 자식들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나. 정말 우울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 내 시간이야.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잖아요.
이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가 하나 더 있어요. 부모가 독립적으로 변하니까 자녀들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부모였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연락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무거운 얘기들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독립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와요. 만나면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요. 의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멀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부터 해야 하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해요. 새로운 시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언제, 뭘,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월요일엔 가계부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쓴 돈을 모두 적어 보시는 거예요. 교통비, 식비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화요일엔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3년 이상 안 쓴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보시는 거예요. 양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수요일엔 건강 체크를 해보세요. 혈압, 체중 재보시고 현재 복용 중인 약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요일엔 동네 탐방을 나가보세요.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금요일엔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 하나를 신청하거나 첫 발걸음을 떼어보시는 거예요. 주말엔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주일간 뭐가 달라졌는지 점검하고 다음 주엔 뭘 할지 계획해 보시는 거예요. 3개월만 이렇게 하시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가장 먼저 한 달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던 돈이 30만 원, 50만 원씩 줄어들었다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을 거예요. 복지관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어디든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셨을 거라고요. 건강관리도 이제 스스로 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겨서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실 테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변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세요. 당당하게 사는 인생,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계부든 집 정리든 혈압 재기든 뭐든 좋으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중요한 건 댓글이에요. 나는 이걸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미 이런 변화를 시작했어요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당당한 인생 만들어 봐요.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